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설의 배송맨님, 바로 전배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전배님, 아유,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의 전배님을 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게 있어요. 부드러워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부드러워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제가 그래서 항상 귀종님 그리고 돌비님께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시들문 공식 조인성, 바로 오늘 조인성님을 뵙는데 전설의 배송맨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일단 네. 간단하게 소개만 해주시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제가 예전에 대략 한 2달 동안 예. 모텔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요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 옴니버스식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야, 그 모텔에 대한 좀 살짝쿵의 직업괴담 느낌이네요. 일을 하셨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전설의 배송맨이요! 제가 중고차 일을 하고 있던 도중에 참 신기한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대통령이 퇴진을 하기 전에 어떤 법안을 내었는데 그 법안이 무엇인고 하니 중고차에도 세금을 먹인다라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때 당시 저에게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 그때 당시 저희 상사 대표가 잠수를 타버려요. 사무실은 난리가 나버립니다. 제가 매입을 하려고 차를 사오고 때도 제 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상사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할부사에서 돈을 빌려서 제가 차를 가져오게 되는데 네. 요게 중간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돈과 그리고 그 할부를 어떻게든 주위 돈을 땡겨서 마무리를 치고 가지고 있던 차량을 일단 다른 상사 쪽에다가 판매 글을 걸어놓고 당장은 제가 갈 곳이 없으니까 네. 졸지에 백수가 돼버려서 집에 가만히 누워있던 저는 그래도 당장 어디가 됐든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네. 그때 당시에 알바 자리를 찾아주는 친구 같은 사이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해분. 예, 거기에 접속을 해서 단기간이라도 알바할 수 있는 곳이 있나 찾던 도중에 경기도에 굉장히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한 모텔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보게 됩니다. 예. 일단은 월급도 괜찮았고요. 보니까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요런 거였는데 보니까 24시간 일하고 24시간을 쉬는, 한마디로 둘이서 교대를 하는 그런 구조였고요. 일단은 당장에 저는 발등에 붙은 불부터 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구하는 그런 것도 필요 없이 당장 그 모텔 쪽에 전화를 하게 되고 그 길로 바로 저는 그 모텔로 면접을 보러 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대략 한 8층짜리 건물이었고요. 네. 방도 층마다 8개씩 있는 그런 구조의 모텔이었는데 일단은 보니까 기존에 일하고 있는 이 친구가 오늘까지만 일하고 관둔다. 내가 온다고 해서 저한테 인수인계를 오늘까지 해주고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길래 나 알았다. 그러면은 오늘은 내가 한 저녁까지 있으면서 일하는 거 싹 배우고 내일 모레부터 출근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은 그 친구에게 인수인계를 받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청소를 가끔 하는 경우가 있대요. 보통 모텔 같은 경우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분들이 바쁘시거나 혹은 9시 반 이후에는 카운터를 보는 직원인 저도 방을 청소해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방을 우리가 치우게 되면 그 방을 판매했을 때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방당 5,000원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월급 외에 인센티브도 생기는 거다 보니까 일단 알려주세요 하고 대략 보니까 바닥 대충 쓸고 닦고 간단히, 그리고 침대 청소해주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해주는 게 은근히 쉬운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시설물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내려오고 대략적으로 지금 보이는 사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우측으로 보는 게 1, 2, 3, 4, 5호가 이렇게 있고요. 대략적으로 이쪽은 화장실에 샤워 부스만 있는 곳이고 왼쪽에 6, 7, 8호 같은 경우엔 욕조가 있고 방이 조금 큰 방입니다. 2층부터 8층까지 이렇게 거의 동일한 형태로 방이 돼 있었고 네. 지하에 내려가서 보니까 전면에는 보일러 키는 듯한 그런 장치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왼쪽 편에는 성인용품, 왜냐면은 성인용품을 놓는 자판기가 있었어요. 할 수 있는. 네, 거기다 채워줘야 되다 보니까 성인용품이 있었고, 그 옆에는 일회용품 이런 거 재고 쌓아놓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지하실 내려가면서부터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이쪽은 뭐 성인용품 두는 곳이고 이쪽은 뭐 일회용품 비품 두는 곳이고 저기가 물탱크가 있고 이쪽에 보일러가 있어요. 이렇게 대충 얘기를 하고 갈라길래 그 앞쪽 보니까 굉장히 좀 넓은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문이 보이더라고요. 저기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게 여기 사다리 있고 여기로 들어가시면 물탱크 물 잔량 확인할 수 있고요. 온오프가 물탱크 껐다 키는 거다. 예를 들어 주간에 만약에 뭐 물이 안 나온다던가 아니면 온수가 안 나온다던가 하면은 요 온오프 써진 곳에 가셔가지고 버튼 누르시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냐? 그러면 저 바깥쪽에 보일러는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는 일단 올라가서 말씀하시죠. 이러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싶어서 일단 계단을 올라서 다시 1층으로 이동을 했어요. 카운터 가서 얘기를 해주는데 본인이 이제까지 저한테 인수인계 해줬던 것들을 공책에다가 1, 2, 3, 4하면서 하나하나 적더라고요. 무슨 일 있을 땐 이렇게 하고 무슨 일 있을 땐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막 쭉쭉 적다가 여기까지는 일하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요 하면서 그 다음 이렇게 쓰는데 글을 10시 이후에 지하실을 출입하게 될 시 계단 불은 가급적 다 켜두시고 물탱크 쪽으로 가지 마시고 보일러 껐다 키기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그거 그냥 가갖고 온오프만 누르면 된다며요. 그냥 불 켜고 가서 얻는 껐다 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그 물탱크 쪽으로 가다가 뭐 이상한 거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고 날 뻔 한 적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일러 저거 키면은 완전 뜨거운 물은 아니어도 미지근한 물로 나오거든요. 예. 밤에 만약에 전화 와서 뜨거운 물 안 나온다 하면은 그냥 보일러만 켜고 후딱 나오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뭐 알겠어요. 그리고요 하더니 808호 TVX 컴퓨터 X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또 뭐예요? 이랬더니 여기는 TV랑 컴퓨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텔 같은 경우에는 노하드 PC 존이라고 해서 흔히 얘기하는 컴퓨터 안에 하드라는 게 없어요. 오로지 인터넷망으로 이렇게 게임도 하는 굉장히 좀 최첨단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근데 808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도 없고 TV도 없어서 이 방은 가급적 맨 마지막에 판매하기 전에는 꼭 손님들에게 TV랑 컴퓨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고 또 606호를 적더라고요. 이번엔. 그러더니 여기는 장기방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 온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여기는 굳이 신경은 안 써도 되는데 한 번씩 목욕 가운을 입고 내려오신다. 그래서 목욕 가운 입고 내려오는 게 뭐 어때서요? 뭐 상관없잖아요. 여성분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좀 문제인데? 이랬더니 좀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아무튼 조금 기세게 생긴 여성분인데 근데 웃으면서 인사하고 하면은 가끔씩 10,000원짜리 하나씩 던져주고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거는 좋은 거네. 뭐 그런 거야 뭐 나쁘지 않죠 하니까 네 여기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러고 다른 거 자세한 거는 저희 인수인계 하는 분 그분한테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분은 오래 일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 뭐 606호 지하실 뭐 808호 뭐 일단은 알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얘기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는 김에 다 적어 달라고. 나는 뭐 괴담이고 뭐고 다 좋으니까 얘기했더니 막 이렇게 적으려더니 뭐 그냥 아니에요. 주차도 이렇게 하면 되고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모레 출근하셔가지고 10시까지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요. 일단 뭐 잘 알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이러고 저는 집에 가서 뭐 잠을 잤고요. 하루가 더 지나서 제가 투입하기로 한 날 대략 30분 정도 일찍 온다고 하더라고요. 인수인계라던가 이런 걸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첫 출근이기도 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일찍 갔어요. 모텔에 도착을 해서 카운터에 가서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전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더니 네. 그러고 카운터 쪽을 봤더니 굉장히 좀 검은 뿔테를 쓰고 머리도 약간 더벅머리에 수염도 두둑한 남성분이 계시더라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안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옆에 앉았어요. 인수인계 할 사항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다짜고짜 하는 말이 전임자한테 뭐 어디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적인 거는 대충 들었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좀 주겠고, 공책에도 적혀져 있어서 저거 보면서 하겠다. 그리고 뭐 606호, 뭐 808호, 뭐 지하실 얘기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피식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종이 그 써놓은 거 어디냐 했더니 꼭 밑에 장 거기 있을 거라고, 연습장에. 그랬더니 막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더니 엊그제 그 전임자가 썼던 네. 그 전임자가 적어놨던 그 글을 찾더라고요. 그러더니 밑에다가 밑줄을 찍찍 긋더니 글씨를 열심히 써나가요. 그래갖고 또 뭘 쓰나, 뭐 이렇게 많아요, 뭐야 이거 싶었는데, 2줄 정도 적어놔갖고 이거예요, 돈 다 맞춰놨고 확인해 보시고요, 저 갑니다 이러고 쑥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뭐 돈은 맞는다고 했는데 뭐 없나? 그럼 방에 뭐 있고 없고 없나? 봤더니 일단 방이라던가 이런 거는 깔끔히 정리 다 해놨더라고요. 오래 일을 해서 그런가 짬밥이 역시 있다 보니까 깔끔히 정리돼 있길래 일단은 앉아가지고 할 것도 없으니까 옆에 컴퓨터 켜서 만화책 좀 다운받아 놓고 영화도 좀 다운받아 놓고 하면서, 그리고 1시부터 8시까지 카운터를 봐주는 여 직원분이 한 분 계시긴 했어요. 예. 주간에만 봐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 오셨길래 저는 2층부터 시작해서 3층, 4층, 5층 방 구조도 확인하고 이런 거 보면서 올라가고 빈 방이 뭐 잘 정리정돈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는데, 6층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에서 띵 하고 내렸는데 6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내리자마자 바로 꺾으면 보이는 게 이제 606호거든요. 네. 그쪽에서 좀 시끄러운 누군가 싸우는 듯한 막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약간 좀 앙칼진 여성 목소리와 비교적 좀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여기는 뭐 둘이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싸우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나머지 호실 확인을 하고 다시 7층으로 올라갔고, 네. 문제 8층에 올라가서 1호부터 7호까지 싹 돌아놓고 8호를 들어가니까 설명대로 진짜 TV라던가 컴퓨터는 없더라고요. 또 이 두 개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휑하더라고요, 방이. 좀 음산한 느낌도 들긴 했었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생겼네, 오케이, 방 확인 다 했고, 지하실은 굳이 내려갈 필요 없이 무슨 일 터지면 내려가면 되니까 한번 봤으니까 그렇게 알고, 저는 저녁이 될 때까지 제가 배웠던 대로 이렇게 일사천리 처리해 가면서 저녁이 되었고요. 9시 반이 되니까 뭐 약속했던 대로 청소하시는 분들은 퇴근을 하셨고, 카운터 보는 여직원도 퇴근을 해서 저는 카운터에 혼자 앉아서 방을 팔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 방을 팔고 방이 만실이 돼서 저는 간판 불을 끄고 이제 내 세상이다, 놀면 되겠다 싶어갖고 뭐 인터넷도 보고 만화책 다운받은 것도 보고 이러고 있었는데 손님 한 방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좀 내가 청소하면 이게 인센티브라는 거구나, 방을 청소해야겠다 싶어서 카드 번호를 확인해봤는데 808호인 거예요. 이거 좀 깨름직한데 이거 청소하지 말까 했다가, 이것도 솔직히 첫날부터 이렇게 나태해져 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일단은 808호로 들어가서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예. 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대략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그리고 쓰레기통을 청소를 하고 침대를 청소하고 다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뒷덜미가 저릿저릿한 거예요. 이거 뭔 느낌이냐 싶어갖고 아니겠지 싶어서 일단은 빨리 하고 내려가야 되니까, 왜냐면 카운터에 아무도 없으니까 후다닥 정리하고 화장실만 보고 나가자 싶어서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불이 꺼지면서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혀버리는 거예요. 싶어갖고 이렇게 문고리를 잡고 당기는데, 보통 안쪽에서 문을 당기고 바깥쪽에서는 문을 미는 거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 나가려면 문을 당겨야 되는 건데 손잡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근데 정체 당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가 장난치나? 밖에 사람 있어요? 이거 문고리 좀 놔두라고, 사람 나가게, 나 여기 일하는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몇 번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당체 얼마나 센 힘으로 그 문고리를 밖에서 당기고 있는 건지 당체 제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핸드폰으로 일단 불빛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혹시 뭐 잘못된 거라도 있을라나, 아니면은 뭐 여기 이쪽에서 뭐 걸어서 이렇게 따로 여는 게 있을라나 싶어갖고 문고리를 확인하는데, 문고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문고리 중간에 금테두리가 살짝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장식으로. 그래갖고 거기가 요 후레쉬로 비치게 되니까 그 금테두리에 후레쉬가 비치면서 거울 쪽에 불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반사가 되어갖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거울을 싹 쳐다봤는데 제 뒤쪽에 여자로 판명되는 누군가가 서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갖고 정신을 빠딱 차리는데
화장실은 불은 켜져 있고 문은 열려 있더라고요. 예. 와, 이거 뭔가 싶어갖고 일단은 대충 청소 다 된 것 같은 거 후다다닥 튀어나왔어요. 카운터에 앉아서 생각하는 게, 모텔도 이런 게 있구나. 나 괜히 내가 모텔에서 일한다고 생각했나. 괜히 모텔에서 일한다고 내가 지금 까본 건가 싶어갖고, 일단은 최대한 정신 차리자 그러면 방 청소하는 일은 최대한 없게끔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갖고. 그날은 그 정도의 딱 일만 있었고, 그러고 저는 아침이 되어서 예. 그 인수인계 하시는 분께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방 별다른 건 없었고, 808호는 들어가는데 좀 오싹오싹하네요. 무섭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다시 저를 살짝 보더니, 공책 있는 거를 보면서 실실실 쪼개는 거예요. 이 양반 뭐 아나? 싶어갖고. 일단은, 뭐 이렇게 돈도 이렇게 됐고 맞춰놨고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저 퇴근할게요. 하고 퇴근을 했어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 그때쯤 제가 아마 자고 일어나서였나 아니면은 잠들기 전이었나 이모님께서 카톡이 왔었어요. 저한테. 이모 기도터 간다. 며칠 못 봄 수고 크크 이렇게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알겠어요. 이모님 몸 조심히 다녀오시라고. 저 그리고 모텔에서 일해요. 크크 이렇게 카톡을 보냈죠. 네. 이모님께서 이응 무당집 같은데 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알겠다고 당집 갈 일은 없으니까 싶어갖고 저는 그렇게 그날 하루는 휴식을 하고 이튿날이 되어서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니까 또 아니라 다를까 똑같아요. 덥수룩한 머리에 수염 덥수룩하고 뿔테 안경 쓰고 그 공책에다가 자꾸 뭘 썼다가 이렇게 펜을 막 돌려갖고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정신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뭐 그래도 일적인 부분은 확실하신 분이니까 인수인계를 받아놓고 그렇게 그날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저녁이 되어서 그때가 겨울이었고 엄청 춥고 그리고 눈이 굉장히 내리던 날이었는데 대략 시간이 한 11시, 12시쯤 됐던 것 같아요. 누군가 들어와서 남성분이 들어와서 저한테 주차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알았다고 키 주시라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키를 받고 밖으로 나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날은 제가 주차장 자리를 깔끔히 정리를 해놓고 주차도 테트리스 마냥 각을 정리를 해놓더라. 주차를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뭐요? 차 어딨지? 싶어갖고 두리번 거리면서 제 손에 있는 그 키를 열심히 누르고 있었는데 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뭐요? 어디 있다는 거야? 싶어갖고 다시 가서 차 위치 물어보려고 안으로 들어가갖고 카운터 쪽 가갖고 사장님 여기 차가 없는데요? 하고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야? 싶어갖고 일단은 그 찰나에 제가 키를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제 손에서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바스락? 그러고 차 키가 잡혀있는 제 손을 바라봤는데 나뭇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안 되겠다 싶어갖고 바로 카운터로 달려가서 음악도 켜고 카운터 안쪽에 방이 있는데 TV도 틀어놓고 하면서 아니다 하면서 최대한 좀 밝은 그런 파장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고요. 그 날이었을 거예요. 그날 새벽쯤에 3시, 4시쯤 됐을 텐데 606호에서 그 흰색 가운을 입은 여성분께서 내려오십니다. 그 전임자가 얘기했던 대로 키도 한 저만하고 일단 덩치도 좀 있는데 일단은 포스가 굉장히 있으신 누님분이셨고요. 네. 저를 딱 보더니 사람 바뀌었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지금 며칠 안 됐어요. 반갑습니다. 606호시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전임자가 얘기했던 것도 있으니까 최대한 밝게 인사를 해라. 이런 것도 있어서 밝게 인사를 하고 그랬더니 어디서 났는지 그 가운 속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살짝 꺼내시더니 저한테 살짝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거를 보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10,000원짜리 이렇게 잡으려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갑자기 양손으로 제가 내민 손을 덥석 잡더니 고개를 쭉 내려서 저랑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 이것 봐라 이러면서 굉장히 신기한 투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을 보고 굉장히 섬뜩한 거예요. 그 와중에 눈화장도 진하게 했더라고요. 저는 순간 그 돈을 잡았던 손을 황급히 빼면서 깜짝아 아파요 누나 이렇게 좀 서영덕스럽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고개를 빼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기 온 지 며칠이나 됐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한 3일인가? 4일인가 됐어요. 와, 너 지하는 가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일하는데 당연히 가봤죠. 8층은 일하는데 당연히 가봤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되게 신기하다는 투로 저를 고개를 갸우뚱 대면서 쳐다보더라고요. 예. 모르는 척 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허리를 피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뭐지? 아 근데 진짜 빡세게 생겼다. 설명대로 빡세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뭐 10,000원 받은 거 받은 거니까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렇게 좀 섬뜩하고 무서운 곳이 있긴 했지만 일단은 당장 저한테 크게 문제 될 것 같진 않아서 네. 그렇게 그날도 그렇게 보냈었고 그날 아침에 인수인계 하시는 분이 오셔갖고 잠깐만 저한테 얘기를 하자면서 자판기 커피를 2잔 뽑아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무슨 얘기를 하려 하시나 싶어갖고 그렇게 옆에 앉았는데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뭐뭐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일단은 606호 계시는 분도 봤고요. 뭐 808호도 뭐 얘기는 했는데 들어갔다 나왔고요. 뭐 지하실도 한번 갔다 왔다고. 그리고 이거는 아무튼 그랬어요. 제가 뭐 가타부터 그 주차하다가 뭐 귀신 본 썰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그래요?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것저것 좀 볼 거라고 그쪽으로 좀 느끼시나 보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아주 뭐 느끼고 뭐 아무튼 좀 그런 건 있다. 촉은 좀 있다는 소리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시스템 알아요? 하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시스템 얘기하냐 했더니 모텔이 예를 들어 건물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텔은 대략 한 5년 전부터 몇 개월 단위 혹은 1년 단위, 2년 단위로 자꾸 전세를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생소한 얘기겠지만 모텔 전체를 말 그대로 세를 줍니다. 대략 뭐 몇 천만 원이 됐든 뭐 1억이 됐든 이렇게 세를 내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고기 시설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고 기간이 끝나면 그냥 그 돈은 받고 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사장이 계속 바뀌는 중이고 건물주는 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606호 같은 경우에는 장기방이긴 한데 계산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 예. 대략 보름에 한 번씩 오는데 남성분인데 606호 하면서 카드 주면은 정해진 금액 이거 얼마씩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알았다고요.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그날이었나 그 다음날이었나 제가 인수인계를 받고 일을 하는 도중이었고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인데 606호에 사시는 여성분께서 웬일로 몸 단장을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는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나가는 모습을 단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다리가 안 맞아서였는지 원래 안 나갔는지. 근데 그날은 그렇게 이쁘게 단장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방 정리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알았다고요. 좀 일찍 얘기하시지 왜 청소하시는 분들 다 가갖고 나한테 얘기를 하시나 싶어갖고 일단은 일회용품이라던가 수건 같은 걸 챙겨서 606호 방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굳이 청소할 게 없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마치 군대 생활관을 보듯이 각까지 잡혀서 정렬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요 이거 뭐 그냥 쓰레기통만 비우면 되겠네 싶어갖고 쓰레기통 대충 비닐만 이렇게 갈아놓고 수건 좀 넣어놓고 화장실 보고 이렇게 나올라 하는데 화장실 안에 웬 꼬마아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갔다 깜짝 놀라서 우억 하면서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첫날에 방을 돌 때 분명 606호에서 이 여성분이랑 아이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얘가 걔구나 라고 했다가 갑자기 다시 한번 놀랬던 게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조심스럽게 그냥 화장실 밖을 나와서 그대로 문을 닫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핸드폰만 보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카운터로 내려왔습니다. 네. 이거 나만 보는 건가? 나만 불편한 건가 지금 이 상황이?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몰라 됐어. 일단은 일이나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대략 한 2시간쯤 후에 이 606호 여성분이 들어오시더니 저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던져주면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일단 카운터에 앉아서 일단 방도 다 찾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보내자. 손님도 나가지 말고 들어오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담배 한 대를 피면서 주차장 정리를 하고 난 후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서 저는 영화 다운받아 놓은 것을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어느 정도 보고 있을 때 제가 일했던 모텔이 주차장 안으로 무언가 들어오면 한 번 벨이 울리고요. 저희 모텔 현관 안으로 들어오면 다른 소리의 벨이 한 번 더 울리는 구조예요. 그렇게 영화를 보고 있는데 주차장 쪽에서 누군가 출입한다는 그 띵동 하는 벨이 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누구 오나 싶어서 CCTV를 봤는데 없어요. 그래갖고 차가 아니고 사람인가 보다 싶어갖고 들어오겠지 했는데 조금 있다 또 띵동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모텔 현관으로 들어오는 벨이 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카운터 쪽으로 이렇게 쓱 쳐다봤는데 예. 웬 꼬마아이가 들어와요. 그래갖고 꼬마야 너 여기 어딘 줄 알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갑자기 정돌순 어딨어? 이렇게 저한테 반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정돌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돌순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606호에서 저한테 고데기를 빌려간다고 했는데 보통 고데기를 빌려가게 되면 10,000원짜리 보증금을 걸어놓다던가 아니면은 뭐 신분증이라던가 이런 걸 맡기게 돼 있거든요. 아, 예. 그때 제가 신분증을 받았을 때 그분 이름을 보면서 아 이분 성함이 정돌순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누군지는 알겠는데 누구야 근데? 얘기했더니 정돌순 불러 빨리 이렇게 반말로 재차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꼬맹이가 예절을 뭘로 배워먹은 거야 싶어갖고 일단은 제가 전화를 들어서 606호 호출을 했어요. 호출을 하니까 금방 받아갖고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 사장님 웬 꼬마아이가 와가지고 사모님 이름 부르면서 찾는데요 반말하면서 예.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꼬마아이 왔다고 남자아이 그랬더니 야 기다려 이러더니 전화를 탁 끊는 거예요. 예. 엘리베이터를 딱 보니까 6층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고 바로 뭐 급하게 내려왔는지 바로 1층으로 내려와서 606호 여성분께서 오셨는데 대화 내용이 참 웃긴 게 그 606호 여성분은 오자마자 그 꼬마의 손목을 낚아채갖고 엘리베이터로 타고 있는데 예. 이 꼬마애가 그 606호 손님한테 하는 말이 또 버리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아니 뭐냐? 그러면 좀 싸웠던 애가 그러면 쪼꼬맹인가? 예. 싶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까 CCTV를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보였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반사속도가 띵동 하면 바로 눈은 CCTV로 가 있게 되는데 네. 아무리 꼬마라 한들 뭐 하다못해 고양이라 한들 제가 그거를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싶어서 CCTV를 제가 반대로 한번 돌려봤어요. 대충 그 시간이겠다 싶어서 분명 벨이 울리는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것도 안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저 안에 그러면 도대체 영가가 몇 명이 산다는 거고 그럼 아까 그 이쁘게 치장하고 나갔던 게 예. 저 남자아이 떨궈 놓고 왔다가 지금 삑 걸려갖고 다시 내려와갖고 데리고 들어간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날 새벽에 문제의 일이 터지는데 제가 몇 톤지 기억은 안 나는데 카운터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하는 말이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 찬물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데 이거 저희가 저녁에는 처리가 힘들어서 미지근한 물만 나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찬물만 안 나오면 된다고 샤워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죄송합니다. 바로 물 데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단은 밤이기도 하니까 전임자가 저한테 인수인계를 해줬던 대로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정면에 보이는 보일러 버튼만 빨리 누르고 올라오면 되겠다 싶어갖고 예. 일단은 계단에 불을 다 켜놓고 핸드폰에다가 음악을 그때 당시 제가 좀 큰 소리로 틀어놓고 그러고 계단을 타고 내려갔어요. 지하실 계단 따라 내려와서 전면에 보니까 보일러가 보이니까 저는 보일러 쪽 버튼만 켜고 얼른 올라가자 싶어갖고 이렇게 보일러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솔직히 밤이고 그러니까 또 기계가 우웅하고 도는 소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진짜 쩔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른 저거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얼른 뛰어가자 싶어갖고 분명히 제가 얼른 뛰어가고 있거든요. 네. 보일러가 가까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뭐냐 이건 또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 보일러가 당최 가까워지진 않는데 예. 뒤에서 누가 저기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뒤를 쳐다보면서 예 이랬는데 예 이러면서 뒤를 쳐다봤다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줬었던 그 물탱크가 있었고 양쪽에 사다리가 있었잖아요. 제가 사다리로 올라가서 물탱크를 쳐다보고 있던 거였고요. 계단이 불이 켜져 있는데 젊은 남성분이 저를 보고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어느샌가 내려와서. 예. 저는 일단은 이 물탱크 안에 올라서 있는 거니까 깜짝 놀라서 일단은 사다리를 내려왔고요. 저를 불러주신 분을 따라서 저는 1층으로 올라갔는데 네. 요 분이 누군가 했더니 제가 방이 다 찬 거를 확인을 하고 간판불을 껐어야 됐는데 간판불이 켜놨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분께서 여기 모텔 저기 모텔을 다니다가 방이 없으니까 또 그때 당시 왕성한 애정행각을 했어야 됐는데 방이 없다 보니까 이 모텔 저 모텔 찾다가
저희 모텔이 불이 안 꺼져 있으니까 저희 모텔로 들어왔던 건데 로비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고 계단 쪽으로 들어가는데 불이 켜져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보통 여느 사람 같으면 사람이 없으면 보통 가던가 기다리잖아요. 네. 얼마나 애정감각이 고팠는지 계단까지 내려와서 불이 켜져 있는 데를 건너와서 걸어온 뒤에 물탱크 안에 있는 저를 보고 불렀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별 탈 없이 1층으로 올라오게 됐었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저녁에는 절대 그 지하를 안 내려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예. 그러고 있었는데 며칠 정도 더 지나고 나서 이모님께서 올라간다, 기도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그러시냐 고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일 끝나고 이모님 찾아뵐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도 인수인계를 하고 저는 이모님 당으로 가게 됐어요. 대략적으로 뭐 과일이랑 이런 거 사놓고 이모님 당에 도착을 했는데 이모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아우 향냄새 뭐하다 왔냐 너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뭐 옷에 이렇게 냄새를 맡더니 향냄새요? 아닌데 이거 세탁하고 새로 입는 건데 향내 없죠. 내가 향내 배워봐야 이모님 집에서밖에 더 배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유 온몸에서 왜 이렇게 향내가 많이 나는 거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이모 요즘 모텔에서 일하는데 거기 24시간 일한다고 그래갖고 일집이라고 밖에 나가지도 않는다고 가와야 편의점 밖에 더 갈까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너 오늘 쉬면은 내일 일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내일 일한다고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그날은 대충 그렇게 뭐 이것저것 먹을 거리 먹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저는 하루를 쉬고 나서 모텔에 다시 출근을 했어요. 모텔에 출근을 했는데 대략 한 낮 1시쯤에 남성분께서 오시더니 606호요 하면서 저한테 카드를 던져주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저는 얘기 들은 게 있으니까 결제를 하고 카드를 주려고 딱 그렇게 얼굴을 봤는데 이분께서 저를 보더니 사람 바뀌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일한 지 좀 어영부한 보름 정도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냐고 여기 뭐 지금 사장님은 잘 계시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일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았다고 그러고 가시고 그러고 얼마 안 지나갖고 이모님께서 저한테 모텔 주소를 물어보시길래 모텔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예. 여기 돌비 몇 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얼마 안 지나서 이모님께서 모텔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모텔 안으로 들어와서 카운터에다가 선배하고 저를 쳐다보더니 아유 이러면서 막 코를 이렇게 냄새 난다는 이런 네. 제스처를 취하시는 거예요. 막 손부채질을 하면서 청소 다 했는데 이모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잠깐만 있어봐 이모 차에 좀 갔다 올게요 하고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들어오시는데 웬 부채랑 깃발이랑 그 다음에 그 자루주머니를 이렇게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모 또 무섭게 왜 그래요 하니까 좀 있어보라고 너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이모가 그래도 와서 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야 그 위층부터 한번 건너자고 알겠다고 일단은 방 거의 다 비었으니까 올라가시죠 싶어서 일단은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8층이니까 네. 8층을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딴 방 볼 필요도 없고 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808호 나 여기서 홀려갖고 문도 못 열고 그러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나와봐 임마 하면서 808호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808호 안으로 딱 들어가갖고 제가 카드를 이렇게 안쪽에 꽂아서 불을 켜주는데 이모님께서 저보고 하는 말씀이 너 나가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갖고 저는 문 밖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모님께서 뭔가 이렇게 읊조리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갖고 뭐 하시나 하기는 내가 저기서 그랬었으니까 안에 뭐가 있나 보다 싶어갖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략 5분쯤 있다가 나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데 또 어디 있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6층에도 있는데 방이 거기는 여성분이 장기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장기로 산다고? 그래 그러면 6층 한번 내려가 보자 그 방은 들어갈 필요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내려왔어요. 6층으로 내려와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이모님께서 이 방 저 방 이렇게 보시더니 606호 앞에 딱 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606호에다가 노크를 막 해요. 똑똑똑똑똑똑똑똑. 방 안쪽에서 누구세요? 소리 들리는데 네. 이모님께서 야 문 열어 반말로 다짜고짜 문 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쪽에서 606호 손님이 누구신데 반말로 하면서 문을 싹 여는데 이모님을 보더니 갑자기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또 뭔 상황인가 싶어갖고 야 나와 너 이러더니 그 무릎 꿇어져 있는 그 606호 손님을 옆으로 이렇게 무릎으로 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일단은 요거는 조금 저도 봐야겠다 싶어서 쫓아가 들어봤는데
이모님께서 아유 그냥 싸그리 다 모아놨네. 왜 808호 것도 갖다 놓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뭔 소린가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아니라고, 나도 부탁받고 하는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할 거면 시원하게 하든가 왜 808호는 못 찍어 누르겠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이모님께서 얘기하더라고요. 야 생긴 대로 살아.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능력이 없으면은 못한다고 하든가. 네가 할 만한 애들, 건질 만한 애들만 데리고 와갖고 여기 있냐? 애들만 있네 죄다? 야 데리고 나가. 데리고 당장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606호 손님분은 알겠다고 아 진짜 당장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모님께서 나가자고. 그래서 나왔어요. 1층에 내려왔는데 이모님께서 다짜고짜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계단을 보시더니 선배 너는 내려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모 혼자 내려갔다 올라니까 불만 켜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낮이니까 낮은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끄럽고 불이나 켜라는 말씀을 재차 듣고 불만 켜주고 문 앞에서 저는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이모님께서 이번에는 가지고 있던 무구를 싹 다 들고 내려가시더라고요. 내려갔는데 뭔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래갖고 계단을 황급히 내려가 봤어요. 이모님께서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래서 이모님께서 막 얘기하시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디? 아무도 안 달래주디? 내가 달래줄게. 아유 미안하다. 나라도 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사람 많이 다쳤잖아 그지? 너도 힘들었지? 여기까지 하자. 이러면서 막 달래는 듯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 물탱크 그분이신가 싶어서 일단은 거기까지 봤으니까 저는 얻는 계단을 타고 다시 올라가서 1층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조금 후에 이모님께서 올라오시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까지 하면 되는데 808호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상 한번 차려야 될 것 같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모 그 지하는 뭐고 그 6층 606호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이모님께서 물을 한 잔 달라고 하셔 벌컥벌컥 마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하실은 그 물탱크에 빠져서 죽었는데 모르겠다. 나는 몇 년 전인지 아니면 몇 개월 전인지 모르겠는데 쉬하고 그냥 뭐 실족자식으로 그냥 대충 넘겨본다 보다. 네, 이거 보니까 사고가 아니고 사건인데 사고로 덮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뭐 하려면 정신없는데 일단 달래주는 게 최고고 걔는 어차피 저 양반 밖으로 나오면 그 양반 벌 받게 돼 있어. 한이 맺혀서 못 나오고 있던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일단 뭐 알겠고 그러면은 606호는 무슨 일이냐고. 그럼 뭐 애들이 많이 있었다 나도 한번 청소하러 갔다가 봤다. 네. 얘기했더니 이거는 이모님께서 얘기할 때 좀 주의하라고 하셨어가지고 제가 조금 주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모님께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모텔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일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잦은 것도 아니지만 있죠. 무조건 있죠. 네, 혼자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꼭 자녀분들이랑 같이 와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예. 근데 그렇게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에 보통 부모들은 잘 나가는데 아이들은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 모텔 안에서, 숙소 안에서. 그리고 그 606호에 있던 그 여성분은 돌비님도 대충 예상하셨겠지만 무당분은 맞으세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짬이 들 찬 무당분, 좀 이렇게 실력이 좀 안 되시는 무당분이셨는데 그 무당분께 이렇게 방값을 내주셨던 분이 그 건물주셨던 거고요. 그 해당 건물에, 모텔에 건물주셨던 거고, 이분께서 이 무당분한테 돈을 쓰고 그리고 방값까지 내주면서 이 귀신들 좀 처리해달라. 골치가 아프니까 이 방 저 방 다 있으니까 처리해달라 했던 건데, 이 짬이 안 되는 무당분은 자기가 뭐 크게 예를 들어 뭐 808호라든가 지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괜히 엄한 남들 이렇게 혼내지도 못하는, 피해도 안 주는 어린 영가들, 어린 귀신들만 모아갖고 지 방 606호에 모아놓고 가둬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화장실 안에 가둬두고 있었던 거고, 한 번씩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나간 게 뭐 하나 했더만 샤워하러 나간 거더만요. 자기도 화장실 안에서 이렇게 씻고 있을 순 없으니까, 걷다가 애들 가둬놨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본인 짬에 도저히 808호랑 지하는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한 달이 지나가도록 그 방에 그냥 고만고만한 영가들,
고만고만한 귀신들만 이렇게 허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한마디로 그 606호에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모님께서 그때 설명을 해줬던 게 예. 이래서 수박 겉핥기식이 진짜 무서운 게 쟤도 진짜 미련한 게 저렇게 모으다 방에서 한번 터지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방에 가득 채워놓고 거기서 원한들이 쌓여갖고 거기서 한번 집합체 하나 생겨봐야 그때 돼야지 정신을 차리지. 저 양반 저 여자는 저기서 한번 미쳤어야 돼. 저기서 한번 갔어야 돼. 아유 내가 좀만 늦게 올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날 그 606호 손님은 급하게 방 빼고 나갔어요. 방 빼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저기 지금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저 사람한테 해결하라고 하고 뭐 이모님 뭐 무당 다른 얘기는 일절하지 않고 카운터에서 일하는 사람 뭐 해결하라고 하고 여기 가버렸더라고요. 예. 이모님께서 일단은 처리할 수 있는 거 전부 처리해 주시고 일단은 전배 네가 일하는 데니까 하면서 저 카운터에 앉아있는 그 의자랑 책상 밑에 부적도 한 장씩 붙여주시고 모텔 안쪽 자동문 센서가 있는 쪽에 안 보이게끔 부적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퇴근하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그 606호 방값을 지불해 주셨던 이분께서 오시더니 지금 일하시는 분 그분 맞으시죠? 얼마 전에 606호 그분께서 얘기하시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 전에 들었던 것도 있어서 그 젊은 무당분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일하시는 분도 어떻게 그쪽 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했는데 봉투를 한 장 꺼냈는데 이렇게 카운터에 내려놓고 쓱 저한테 밀어요. 이거 좀 이번에 처리 좀 해주셨다는데 요거 좀 수고비 하시라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길래 저는 일단 그 돈 봉투는 받고 계속 일을 하다가 기간이 닫혀서 저는 일을 관두고 중고차 일은 다시 돌아가긴 했는데요. 일단은 그 봉투에 있는 돈은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10원 한 장 빠트림 없이 이모님한테 갖다 드렸고요. 뭐 부적값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거기서 그냥 일만 하셔야 되는 건데 이런 일을 겪으셨네요. 이게 저는 그 모텔만 일을 했고 다른 데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예. 그리고 언제 제가 바른 생활을 살았다 보니까 모텔 같은 데는 자주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네요. 아하. 자주 안 가보셨다는 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리님. 믿어야죠. 이거 또 누가 들으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원래는 네. 이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조금 다른 이야기, 현실 공포로 찾아올까 했다가 예. 간만에 조금 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은 무섭지 않을까 싶은 얘기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아유, 전배님의 이야기는 항상 믿고 듣습니다. 아시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십시오. 네. 네. 전배님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도 들려주시지만 항상 사람을 좀 기분 좋게 해주시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전배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소름 끼치고 무서운 점도 있지만 그게 또 완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전배님의 이야기를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돌비 전설의 배송맨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야기가 나오니까 꼭 확인을 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